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행정 예산안,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일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4개 부서별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먼저 홍보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 74억 1,500만 원 대비 2억 4,900만 원이 감액한 7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관련하여 영상 매체 홍보입니다. 전국 및 지역 방송 매체 홍보로 13억 2천만 원, 기초질서 확립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3억 원, 애양심 고취와 시민 화합을 위하여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1억 1,400만 원, 시민 밀착형 생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케이블 방송 시정 홍보 3천만 원, 울산의 진면목을 소개하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울산 사랑 캠페인에 1억 원, 산업수도 위상과 시정 비전 홍보를 위하여 시정 발전 홍보에 2억 원, 고속 열차 내 모니터를 등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 및 웹진 위탁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 뉴스 제작을 위한 인터넷 방송 운영 3억 1,700만 원, 시정 소식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인터넷 웹진 운영 2억 2천만 원, 시정 영상물 제작 5,500만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묵자판 제작에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주요 시정에 관한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3억 원, 다양한 매체에 활용 가능한 시정 이미지 홍보물 제작 1억 8천만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한 홍보비 4억 6,200만 원, 주요 정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시정 소식지 발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미디어 소통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각 1억 8천만 원, 시민들의 공감 확산을 위한 시 홍보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및 운영에 5,200만 원, 홍보 매체 다변화에 따른 SNS 콘텐츠 제작 운영 및 영상 공모전 운영에 5,300만 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파워블로그 팬투 행사 및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으로 각 1천만 원을 편성하고 블로그 기자단 및 우수 스포츠적 원고료 4,200만 원, 영상 공모전 시상금 1,1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츠적 운영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발빠른 언론 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수료 1,800
1억 8,100만 원, 신문 스크랩 뉴스 저작권 사용료 7,500만 원, 청내 신문 구독료 5,800만 원, 공보 발행 경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과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주요 시책과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1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한 시책 홍보 활동 지원입니다. 사진 앨범 제작, 사진 인화, 도수 구입 등 사무 관리를 위한 예산 6,800만 원, 우리 시 홍보대사의 원활한 시정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2,400만 원, 홍보관 운영비 2천만 원,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정 홍보위원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활동 지원비로 총 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최적의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면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7,200만 원보다 2,600만 원 감액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등 900만 원, 국내여비 1,600만 원,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2022년도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종합 및 특정 감사 업무 수행은 2022년도보다 2,400만 원 감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비 2,400만 원과 감사 담당 공무원 활동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청렴 업무 이행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서 20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보다 700만 원을 감액한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400만 원,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체험 운영 1천만 원, 청백이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5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1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공직기관 감찰입니다. 2022년도와 같은 여비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운영지원도 3,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을 위해 900만 원,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2022년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초과 근무수당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22년도와 같은 사무관리비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원년으로 감사관실 예산도 지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인권 담당관 최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권익인권 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및 2023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1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600만 원, 자문위원 등 운영수당 680만 원은 코로나 확산 행사 미개체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 1,500만 원은 민선 8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편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시민신문고위원회 일반직 보수 등 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7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정적 시민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제작 500만 원, 세계 인권 쓰는 기념식 개최 1천만 원, 권익구제기구 성진지 견학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6,300만 원, 운영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2억 3,800만 원, 고충민원 권리구제 포럼 500만 원,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워크숍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시민인권보호활동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수당 1천만 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2천만 원,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과정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만 권익인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시립미술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립미술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3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0만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전환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35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9억 5,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52억 6,3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 관리 예산 중 공공요금 9천만 원, 미술관 안내 및 운영 보조 인력 기타 보상금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기획 운영 예산은 미디어아트 특별전 1,300만 원, 현대미술 기획전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2,300만 원과 직원 보수 및 수당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4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억 400만 원보다 8억 100만 원 증액된 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4쪽 시립미술관 운영 예산입니다. 미술관 홍보를 위해 4,600만 원,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전시 기획 운영 예산입니다.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에 대한 동시대 담론과 대중적 취향을 담아내는 미디어아트 특별전 4억 원, 이건희 컬렉션 전시, 커뮤니티 기반 융합 전시, 소장품 교류 전시 개최를 위한 현대미술 기획 전시 4억 원, 디지털 실감형 융합 콘텐츠 전시인 엑스알랩 상설 전시 2억 원, 어린이 체험 전시 1억 원과 지역미술 전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조 교육 및 문화 행사 예산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령별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슨트를 양성하며 원도심 문화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예산입니다.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작품 수집 관련 위원회 운영, 소장품 관리 수장고 운영 및 소장품 보험료 등입니다. 다음은 552쪽 행정 운영 경비로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먼저 의원번호 73호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4억 4,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검토 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7페이지 권익인권 담당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11억 7,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22년 9월 10일 조직 개편으로 인력 운영비가 2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8페이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신용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전환금으로 18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9억 5,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세출 예산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미술관 안내 및 운영 보조 4,3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7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4,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웹진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 7천만 원 감액 편성된 이유와 시정 소식 시 발간 2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 보고서 15페이지 감사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4억 5,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해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전년도에 비해 270만 원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7억 9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7억 5,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해당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 5,7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51억 4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관리 일반 운영비가 전년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서 547페이지도 일반 운영비가 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일반 운영비 5,600만 원이 증가했고 예산서 550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운영비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이제 각 부서별로 한두 건씩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홍보실 먼저, 예, 실장님 먼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인터넷 웹진 및 시중 소식지 운영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전문화된 운영을 위해 개별 사업으로 각각 분리하여 인터넷 웹진 운영에 2억 2천만 원, 시중 소식지 발간에 2억 원을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관님. 예, 답변 감사관 부탁드립니다. 소관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매년 6회 정도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해 대비 예산을 정액한 이유는 심도 있는 안건 검토와 양질의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외에 안건 심의 수당을 정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건 심의 수당은 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비서단 위원회에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권익인권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민선 8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편하면서 고충민원 조사 상담 처리 기능은 유지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민간위원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문고 위원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를 받던 데 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비를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시립미술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미술관 안내 및 운영 보조 예산 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술개관 초 대규모 방문객 관리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등 관람객 질서 유지와 전시 안내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개관 이후 중구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관람 인원 또는 안정화가 되면서 운영 보조 자원 봉사 인력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집행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 관리, 일반 운영비 및 전시 예산, 일반 운영 및 증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 관리, 일반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개관 1년차 실제 시설 운영에 따라 소요된 예산을 추계하여 2023년도 예상되는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 및 장비 안전 점검 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청사 경비 및 청소 전시 안내 인력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공공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미술기획전시, 엑스알랩 상설전시, 지역미술전시 등 전시 예산의 일반 운영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예산에서는 일반 운영비는 전시 홍보, 작품 제작, 작품 운송 및 설치, 전시장 연출, 전시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작품 보험 가입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전시 연계 부대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 예산의 주요 내역을 차지하는 편성목입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심의 당시 확정되지 않은 개관 일정으로 인해 전시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아니라 전시 준비를 위한 필요한 필수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차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전체 전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된 현대미술기획전시와 엑스알랩 상설전시 예산의 일반 운영비는 3억 1,600만 원과 2억 원으로 2023년도 일반 운영비 예산을 상회하였습니다. 2023년도 편성된 전시 예산은 11억 8천만 원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전시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미술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순서 없이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권익 담당관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죄 피해 지원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3명이 이렇게 파견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운영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3명이 저희들이 파견을 간 게 아니고 예산을 그 법무부 사단법인에 거기 지원을 하면 거기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인원입니다. 그 3명이. 아,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제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네네네. 저희들이 알아서 채용해서 하는다고. 네, 법무부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운영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권 보호에 관련된 이제 피해 구제를 이제 실시를 한다 이거죠. 네네네네. 그래 하면 이게 시민들이 지금 피해 구제되는 이런 데이터가 조금 있습니까? 네네, 그 있습니다. 실적 사항이나 이런 네네네네. 것들이. 예. 한번 그 부분 좀 한번 언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센터가 2001년 3월 달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개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00건 정도가 지금 상담이 실적이 있습니다. 접수 실적이. 그중에 상담이 한 77건, 접수했는 거 저희들이 한 23건 정도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의견 표명했는 것도 4건이 있고 그다음에 각하도 8건 있고 기각도 있고 치하도 10건 정도 돼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의견 표면이 이제 4건 정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지역 아동센터 이용에 대해 가지고 아동들 권리 보호에 관한 거, 그다음에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초상권 보호 같은 거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 등록 사업소 내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권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 등록 사업소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같은 거 그런 거 4건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 표명을 해가지고 인권센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굵직굵직한 어떤 이런 내용들보다는 좀 사소한 내용이나 민원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주류를 좀 이루는 것 같네요, 그죠? 네네, 상담이 77건 정도 됩니다. 전체 100건 가운데 간단한 상담이 많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해서 조금 더 넓혀가서 시민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피해가 발생 안 돼야 되지만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저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홍보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고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우리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좀 부합되지 못하는 또 행정적으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게 많이 미흡해서 예. 보류를 시킨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인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신고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 전체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만약에 특정한 문제가 지적된다든지 징후가 있으면은 또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특정 감사 대상이 되는지 일단 검토 중에 있고, 내년 2월 달에 지금 저희들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감사원 감사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만은 내년 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감사 사안이 된다면 특정 감사로 저희들이 접근을 할 건데, 아니면 기관 운영 감사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만영돼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앞에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하면 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서 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어떤 차관사항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면 좋은지 지금 고민하겠습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칠 의원입니다. 우리 희미술관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시면은 이 16쪽 이래 보시면은 그 4,335만 4천 원이 감액이 돼가 있는데, 이 감액 사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그때 사업 개요에 보시면은 50명 정도, 인원은 50명 정도 이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6,0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이래 보시면은
42쪽을 보시면은 이 80명을 했습니다. 인원을 80명 했는데 이게 4,576만 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원봉사 실비 보상에서 11,000원 80명 52주, 앞쪽에 보시면은 1,600원 50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 주는 33주인데 어떻게 해서 요 예산이 편성 가정은 동일한데 금액이 왜 이리 차이 나는지 하고 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지 하고 또 42쪽에 이 예산하고 운영 보조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동일 사항인데 요거는 첫 번째 질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차이 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이 미술관 안내 및 운영 보조에 이래 보시면은 여기에 대상 내용에 보시면은 수표 및 점검, 전시실 질서 유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요 앞쪽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술관 전시실 지킴이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내용에 보시면은 질서 유지, 뭐 수표 및 검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 예산 같기도 하고 또 44쪽 보시면은 미디어 아트 특별전에도 보면은 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인력 들어가 있고 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80명도 보면은 인력이 들어가 있고 질서 유지입니다. 인력이 들어가 있고 또 앞쪽에 보시면은 지킴이 운영도 보면은 인력이 들어가 있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 액수의 차이는 이제 당초 예산하고 그 이후에 추경받은 거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그 자원봉사하고 시니어 클럽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부 업체랑 협력을 해서 고용을 해서 하는 그 사람과의 어떤 비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작년 초기에 이제 투입됐던 뭐 자원봉사, 시니어 클럽 아니면 또 저희가 외부 용역을 통한 전시장 지킴이 이 작년 초기에 코로나나 아니면은 저희가 개관 전시 때문에 어떤 그런 복잡성을 관리하려고 사람 수가 그때보다는 더 많이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시장 지킴이 인력 안에 이제 자원봉사와 또 시니어와 외부 인력이 들어가고요. 또 다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시할 때마다 특수한 상황에서 이건 다른 편성목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설치나 전시장 그 기술적 관리 뭐 이런 부분에 저희가 또 그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특별전 하는 것도 그거죠. 똑같이 인력이 저희 특별전 할 때도 네. 이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평소에 인력이 있는데 그 특별전 할 때도 평소 인력을 쓰면 되는 건데 특별전 할 때도 여기 보면은 또 이 3명이 보통 이게 특별전 업무 보조 해놨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네네. 이게 거기에도 인력이 들어가고 이 80명 여기도 자원봉사도 들어가고 똑같은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뭐 질서 네네. 유지, 질서 유지 네네네. 똑같은데 그분들이 행사실 때마다 질서 유지하면 되는데 이 지킴이 용역으로 또 이게 5,500, 5억 5천이 들어가고 또 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쓰고 저희가 특별전은 특별전대로 쓰고 네. 그 인력이 다른 장소에서 그뭐 질서 유지하는 겁니까? 보통 아니면 이제 동일 장소에서 파트를 이제 틀리게 동일 하는 겁니까? 장소인데 전시가 다를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좀 많이 잡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전시는 작품의 가격이 전시되는 작품의 가격이 뭐 5억이라면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억, 100억이 넘어서 작품 관리가 더 요주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한 공간과 같은 장소라도 보통 한 2-3명이 관리할 거 6-7명이 관리해야지 사고가 안 나서 또 전시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시마다 전시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관리하는 인력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내년 초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리력의 어떤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특별전에 인원을 이래 쓰면은 그때 그러면 이 용역이 보면은 이게 5억 5천 들어가는데 이 용역 인원을 안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특별전 할 때 인력을 더 추가해서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특별전 할 때 더 평소에 용역을 안 쓰든지 아니면은 특별전 할 때 좀 인력을 추가해서 쓰든지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보니까 좀 중복 성향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나 그 역할을 좀 분담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특별제는 이제 기간제 인턴이나 업무 보조도 저희가 조금 더 딴 전시보다는 좀 많이 쓰게끔 책정은 해놨는데요. 저희가 보다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그 앞쪽에 있는 50명으로 했을 때 그거 6,080만 된 그거 산출 내역하고요. 요거는 좀 의심이 가는 게 아니 인원은 적은데 돈이 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인원은 적은데 돈이 더 많고 네네. 이번에는 인원이 많은데 동일 내용인데 돈은 더 적어요 이게. 네네네. 그 요거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동일 사항으로 앞쪽에는 돈이 많고 뒤쪽에는 그 2023년도는 돈이 적은지 요거는 한 산출 근거가 좀 네네. 저희가 산출 보내드리고 아마 요 근래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니어나 자원봉사 인력을 더 많이 지금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산출렉을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장님,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 네. 산출 내역이라든지 좀 상세 자료가 있으면 김동철 의원님하고 저희 그 위원회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홍보실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은 40페이지에 보면은 시정 홍보위원 발대식 및 그 워크숍이 있거든요. 네. 그 기존 지금 홍보위원이 없습니까? 예, 지금 시정 홍보위원이 원래 2003년도부터 민선 6기, 그러니까 2019년 12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폐지가 되고, 이 소통 참여단의 이름으로 예. 자청연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 방침이 기존의 시정 홍보단을 다시 발족을 하고 우리 홍보실에서 운영 관리를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시정 홍보위원을 옛날에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 이 모집 방법이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 모집을 하는데 이 어디 단체입니까?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뭐 선착순입니까? 뭐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건 선착순이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전문성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시정 홍보위원이라 하는 게 꼭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 어쨌거나 우리가 뭐 이 여기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하자는 의도니까. 이 위원님들 그러면 오면은 수당도 줍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 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뭐 수당이 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 모집할 때 우리 울산시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데서 이렇게
이 사실 휴대폰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뭐 홍보 매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뭐 요즘 전부 다 휴대폰 잘 만지지만은 근데 혹시 그 모집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모집해 주시기를. 예,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권태원입니다. 홍보실장님께 한 가지. 시정 홍보위원 발대식 및 옷고수겠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발대식 하는데 소요 예산을 약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청회의실에서 홍보위원 위촉장 수여하는데 예산이 2천만 원이 집행해야 될 산출 근거가 뭐죠? 이게 처음에 발대를 하다 보니까 또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 발대식 할 때 아마 이거 피복비가 아마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발대식 비용이 이렇게 좀 높게 산출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산서에 피복비 같으면은 그 어떤 목적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시 발대식이라 하는 이런 예산으로 우리 워커십 개최해가지고 예산 전체로 5천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이 예산 편성 기준이 맞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수정까지 저희 위원회에 좀 답변을 좀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시립미술관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은 지금 당초 예산에 보니까 세입이 전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유는 뭐지요? 아니 원래 지금 내년도 이제 당초 예산에 하면 세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에 대한 예산인데 왜 뭐 때문에 없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입이 아마 기금으로 돼서 지금 아마 저희가 세입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입장 얘기 우리가- 예상을 못해서? 그러니까 입장료 수익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기금으로 그러니까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콜렉션 기금 맞죠? 거기 잠시만요. 미술관, 우리 박물관 기금. 관장님이 답변이 충분히 네네. 안 되시면 뒤에 네네. 그 직원분 계시네요. 네네네. 직원분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 앞에 잠시 그 발언대 나오셔서 저 옆에 발언도 예. 그 발언대 아주 뒤에 발언대 있습니다. 발언대. 저희가 발언대 나가셔서 관장님 잠시만요. 네네. 잠시만요. 그 소속 성명 이야기 하시고요. 그 답변을 좀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팀 유승기입니다. 저희 이제 수입이 주요 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요. 그건 세입 조치가 문화예술가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세입 수입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기속이 됩니까?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기속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세입이? 지금 올해 지금 입장료 수익이 약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됩니까? 올해 18만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까지 끝나면 18만에서 19만이 되면 보통 입장료 수익이 한 8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아까 충분한 우리 관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참 보면 저는 이번에 저 홍보실 예산을 보면서 참 예산이 정말 많다. 제가 뭐 처음으로 이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만은 참 여러 가지 예산들이 SNS고 뭐 홍보하는 시정이고 이게 중복되는 것들도 참 많구나. 참 울산의 어떤 모든 언론들이 참 이 예산들이 다 정말 많다라는 74억이죠. 정말 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도 이렇게 참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전년도보다 삭감이 좀 됐고 여러 가지 우리 공공 정책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감사관실과 권익인권 담당관실도 이번에 이제 업무가 또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년도 예산보다 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또 이게 예산이 정액이 돼서 편성돼서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뭐 답변도 드렸지만은 그렇게 정액이 됨으로 인해서 좀 어떤 시립미술관의 성과는 어떤 걸 지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영비가 다 이렇게 네, 성과가 됐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 특히 기획 교육 예산이 지금 저희가 14억 정도로 된 걸로 아는데요. 이제 작년도 대비하면 작년도에 약 7억 원 정도가 예를 들면은 그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는 특히 개관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예산이 넘어와서 활용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전시 기획 예산으로 하면 약 25억 정도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줄은 건데요. 보통 미술관의 예산이 20억에서 1년 전시 기획 예산이 1년에 20에서 25억 사이인데 저희가 올해는 이제 12억을 가지고 전시를 만들어야 되는 14억을 가지고 전시와 교육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돼서 어찌됐든 간 저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스폰서링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업 스폰서링인가.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작던 적던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고의 어떤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인권 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무장애 관광 안내 지도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권 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하던데 제작하고 배포하고 하던데 이게 인권 담당관실에 할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권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기 이제 무장애 지도가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권 차원에서 합니다. 원래 이제 관광 안내 지도 같은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이제 속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이런 분들을 이제 거기에 관광지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권 차원에서 이걸 편의 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인권은 뭐 동일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뭐 일반이든 다 인권은 장애에 다 동일한데 인권은. 네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뭐 홍보실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인 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인권 담당 관실에서 뭐 장애인 지도를 배포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는 지도를 배포한다는 것보다 거기 현장에다가 요런 시설에 요거는 노란색 길이다, 요거는 뭐 주황색 길이다 해가지고 뭐 저기 편차라든가 그런 거 이동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네네. 그걸 왜 인권 담당 관실에서 하시냐고요. 아, 그거를 이제 인권 장애인 담당 부서도 있고 뭐 그런 우리 무장 이렇게 한다면 홍보하는 부서도 있을 끼고 뭐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면 그런 거 어떤데. 통틀어가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권 담당 관실 이런 사업을 합니까? 예. 우리가 뭐 저기 사회복지 시설이든가 뭐 장애인 시설 같은 거 인권에 대한 강의도 나가는 식으로 저희들 통틀어가 인권에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에서 가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네, 김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는가요? 안 계십니까? 네, 인권 담당관님, 제가 아까 방금 우리 김동실 의원님 뭐 관광 안내 지도 무장애 대상 제작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항한 공원 한 건만 지금 올리셨네요. 500만 원. 그죠? 여기 이제 4년간 여기 연차적으로 이제 합니다. 내년에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대항한 공원에 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태화군 국가정원에다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차별로 4년 동안 한
한계수를 정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굳이 연차별로 할 뭐 그게 있습니까? 돈 5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뭐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데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은데 네. 이거 뭐 방구대 안각하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영남 알프스, 태화강 네네네. 국가정원 이런 네. 부분들은 이용객들이 많고 그리고 또 노인들도 또 거기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고 그다음에 뭐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네. 예, 영유아들 데리고 또 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 편성하고 운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추경 예산에 세건 다 올리겠습니다. 한번 요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뭐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가 한 1억 한 5,8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뭐 지난해 우리가 뭡니까 시민신문고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은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 지금은 네, 이제 민간 신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충처리위원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5급 저기 공무원 5급 정도 수준을 받았거든요. 네. 5급 정도 수준을 받았는데 지금 이 의원님들은 이제 5급 임기제 최하 수준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휴일 같은 거 빼고 주 5일 정도 하면 하루에 일당이 한 3만 원 정도 책정이 네.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책정이 되게 주 5일 근무하면 그 정도 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시민신문고 때 뭐 물론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만은 뭐 실제 뭐 감사 쪽의 일부 업무 그리고 시민 고충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메인이었는데 참 그분들이 그 많은 보수를 받고 계셨고 지금 이제 민간 신분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 3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 그 업무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까? 따로. 업무 역할은 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기능적인 것은 똑같고 단지 이제 신분만 임기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에서 제가 드리는 민간이고, 말씀이 예.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연봉이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을 좀 갖고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아마 잘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우리 찾아가는 뭐 시민 고충 처리에서 중구청인가요? 뭐 거기 또 찾아가셔가지고 또 현장 활동도 하시던데 하여튼 뭐 시민들에 대한 고충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처리하실 수 있도록 당부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감사관님한테 제가 뭐 간단하게만 개인적인 의견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뭐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요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023년도에 당초 예산이 한 46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예. 요게 이제 뭐 내용들을 보면 생활 보조비들 한 10만 원, 그다음에 뭐 관련된 뭐 또 장제비 관련돼서 뭐 100만 원씩 이제 사망이 되고 나면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명단은 저희가 사실은 요청해도 뭐 개인정보법 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준 이 사람들 126명을 선정했던 기준 이게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느냐. 제가 기준을 간략하게만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온 내용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기준. 우리 시 민주화 운동으로는 모 특정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기업 노조 민주화 및 임금 인상 시위, 128일 투쟁, 골리앗 투쟁, 63일 투쟁, 정교조 결성 활동, 학생 운동 이런 게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시민들이 과연 민주화 운동을 정말 하신 분들 명단에 이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다 올라가 있다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이런 분들한테 다 지원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원이 돼도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중앙행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6일 개수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